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지자체의 한 시민으로서 이웃의 일상 및 억울한 사연의 1인 청원을 돕는 방송을 하고 있는 청원 BJ 초보 유튜버 민소리입니다. 민소리는 국민의 소리의 뒷글자를 따서 저의 닉네임을 민소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제가 전달할 이야기는 제 수사에 관한 어린 엄마의 청원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자폐아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청원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폐아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아 발달이란 자아 발달이란 말을 많이 다들 들어보셨죠? 자아 발달이란 말은 누구에게나 익숙하게 다 들어본 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은 생후 2, 3개월만 되어도 주위 사람들한테 반응을 보이며 그리고 6개월이 되면 어머니를 특히 좋아하고 그 이후에는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애착 분리불안 그런 애착 관계를 유지를 해요. 그게 정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유아는 그 뒤에 아버지도 형제도 좋아하기도 하고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대인관계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커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는 대인관계의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중 두세 살이 되어도 괴상한 행동을 하거나 반복적인 학습을 하고 반복적으로 사람을 피하고 혼자 지내며 혼자 말을 잘 하지 않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혼자서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을 자폐증이란 명칭을 붙여져서 사용된 것입니다. 자폐증이란 1943년 미국 캐너 박사에 의해 처음 보고되었고 그 후 소아정신과 영역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자폐증 연구의 대가인 영국의 루터 박사는 자폐증은 대인관계 회피,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 대인관계를 회피. 두 번째는 심각한 언어 발달 장애. 언어 발달이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느리게 된 것이라서 언어의 발달 장애라고 하고 반복적인 괴이한 좀 의아한 행동을 하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괴이한 행동을 특징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이 세 가지 발달 영역에 모두 심각한 문제를 가졌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처음 자폐증을 발견하였을 때 많은 학자들은 자폐증이 유소화기에 나타나는 정신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정신병이 아니고 자폐증은 성인에게서 보이는 정신병과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회성 발달, 언어, 인지 발달, 행동 발달, 즉 발달 전반에 걸쳐서 문제를 보이는 발달 장애임을 밝혔죠.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은 전반적인 발달 장애라고 해요. 자폐증이라기보다 전반적 발달 장애. 자폐아는 발달 장애이지 절대 정신병이 아닙니다. 이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발달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전혀 정신병과 관계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학자들이. 하지만 자폐증은 가장 심각하고 치료와 교육이 가장 어려운 장애이기 때문에 따라서 부모님들은 물론 의사나 특수교육가들이 모두 힘들어하긴 하지만 그러나 초기에 아주 미세하게 증상을 보였을 때 그때 초기에 발견을 해서 함께 노력하고 치료를 하고 좋은 것도 많이 보여주고 그러면 좋은 효과를 보는 것도 틀림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폐증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는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아이에 대해서 노력하고 아이를 나와 함께 좋은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나와 함께 많은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아이가 조부모의 방치로 인해서 하늘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오늘 청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자폐 발달은 언어 발달과 의사소통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장애를. 그리고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대인관계와 사회성 발달의 장애가 세 가지 주된 증상으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영악이나 소화기에 발병하는데 전반적으로 발달 장애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발달 장애가 있지만 위험한 창문은 겁이 많은 아이들은 스스로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유리가 스스로 그것도 창문을 3개나 열었다? 이건 누가 봐도 의문점이 많이 남는 다유리 추락사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재수사를 해야 맞으며 그 근처에 보면 3층 높이 아이가 떨어진 곳이 3층 높이인데 어디인가에 거기 근처를 보면 방범 CCTV나 도로가에
주택가에 보면 방범 CCTV가 있어요. 방범 CCTV는 뭐냐면 왜 귀갓길 안전지킴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뭐 사고 같은 거 났을 때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사고 같은 거 발견할 때도 그게 많이 도움이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주택가마다 보면은 방범 CCTV가 전신주 근처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몇 미터마다 지정돼 있는 방범 CCTV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으므로 분명 사고 현장 시간쯤 무언가가 그 방범 CCTV에 찍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를 2주 한번 다율이 엄마와 아빠는 헤어진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면접 교섭권을 2주에 한번 아이를 보기로 하고 그게 아마 한 달에 한 번인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2주에 한번 면접 교섭권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데리고 있어야 하는 게 맞고 설사 이 일 때문에 아빠나 뭐 할머니가 일 때문에 못 데리고 있었다 한들 보호자 동반의 의무를 가지고 계신 아이를 보호하고 계셨던 조부모님께서는 당연히 발달 장애가 있는 다율이를 다른 아이와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당연히 발달 장애가 다른 아이와 조금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아시고 있으셨으면 더더욱 혼자 아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화장실을 가더라도 아니면 뭐 잠깐 거실에 가더라도 아이를 혼자 방에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타살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되는 건지 저는 이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타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반복적인 행동을 하긴 하지만 혼자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하지 않아요. 겁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아요. 발달장애 아이들은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조심조심하는 증상이 있어요. 우리 보통 뭐 4-5살? 저희 아이가 지금 5살인데 겁이 없어요. 4-5살 아이들은 대부분이 겁이 없고 호기심이 많고 일단은 뭐 창문을 열고 싶으면 열어보고 해결을 해요. 근데 겁이 많은 발달장애 아이들은 오히려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조심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도 겁이 나는 행동은 엄마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이건 하면 안 돼라고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않아요. 다율이는 창문을 1개 이상 열지 못한대요. 근데 그 다율이가 떨어졌던 그 창문은 가정집의 창문은 창이 3개였다고 해요. 3중창. 그런데 그걸 과연 다율이가 열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장애아이를 방치한 행위가 아동 방치 및 과실로 인한 추락사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셨으면 하는 게 저와 당사자인 다율이 어머니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이죠. 생각이 아니라. 청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불과 보름 정도인데 이 글이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춘천 자폐아동 추락사를 검색해 보시면 나오시니까 다율이 사건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청원 링크들이 많이 블로그나 아니면 일반 네이버 카페 사이트에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팬카페에도 제가 올려놨는데 그 청원 글이 있을 겁니다. 그 청원 글을 보시고 동의를 해주시고 이게 트위터 포함해가지고 트위터, 페이스북, 뭐 메신저, 그 다음에 카카오톡, 네이버 이렇게 해가지고 4번까지 동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한 사람당. 그래서 그게 4번까지 동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야만이 이 어린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하늘에서도 마음 편히 아이가 조금은 어른들의 실수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고 마음 편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번 청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율이 엄마가 쓴 내용과 청원글에 대한 내용 그리고 3번째는 아이 어머니가 평소에 블로그에 일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걸 저도 자주 살펴보는데 뭐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겠죠. 마지막 그 모습을. 근데 저는 어릴 때 저도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고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증인으로 서주겠다는 분이 상대방의 편에 서서 나중에 등을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고모가
음, 제 사건에 대해서 사고 났을 당시에 탄원서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모가 애써줬던 것처럼 나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다율이랑 아무런 솔직히 연고도 없지만 한 국민으로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이렇게 청원글을 같이 공유하고 영상을 공유해서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다율이 엄마의 그 청원글을 세세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율이 어머니께서 청원글을 올린 거니까 제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현재 보이는 건 민소리지만 다율이 엄마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율이 엄마입니다. 바쁘시더라도 2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서 제 글을 읽어주시고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간 제 딸을 위해 국민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이거 청원글에 올라온 글입니다. 2020년 5월 2일 모두가 행복했던 연휴 기간 천사 같은 제 딸은 3층 건물 창문에서 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났지만 이후 눈 마주침이나 언어 발달 지연 이상 증세를 보여서 영유아 검진 도중에 자폐 검사를 권유를 받았고, 검사를 하고 나니 자폐 2급이란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아빠와 1년 전 자폐 판정 받기 전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학생이었고 전 직장을 다니며 막달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성격 차이,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가정사로 기나긴 합의 끝에 재산 분할 4천만 원 포함 양육비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이혼 후 1년 뒤인 2017년 6월 자폐 2급 판정을 받았고, 저 혼자 아이를 돌보며 언어치료와 음악치료, 인지치료, 자폐를 극복시키기 위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치료라는 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고 혼자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돌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증액 소송을 준비하였고 2019년 후반기부터 2020년 1월까지 그간 진행되지 않았던 면접 교섭권이 재협의를 통해 2월부터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한 달에 1박 2일씩 2번만 아이 아빠가 아이를 돌보게 되었고, 다율이가 남자를 겁나해서 아빠에게 다율이가 남자를 겁내는 성격이라서 음악치료나 체육치료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치료에 대한 부분도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조차도 거의 아이 아빠는 일을 했고 조부모나 고모부가 돌봐주는 등 타인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항상 보낼 때마다 아이의 이슈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었지만 대답만 알겠다고 해놓고 하나도 신경 써서 돌려보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이렇게 돌본 흔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면접 교섭권 이후 직귀가에 호응을 확인하거나 아이가 잘 돌아온 건지 잠은 잘 잤는지 확인을 아이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엄마로서 확인을 할 때 처음엔 엉덩이 기저귀 발진이 가장 큰 문제였고, 얼마 전에는 코로나로 인해 안 그래도 민감한 당시 아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2일 1시 59분 저희 아이는 친조부모 집 방 안에서 홀로 침대에서 뛰어놀다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3층 난간으로 추락하여 비장파열, 쇄골골절, 대동맥출혈, 좌측 머리뼈가 산산조각이 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당시 아이 아빠는 타 지역에 있었고 조부모도 아이를 홀로 안방에 방치시켜 두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는 스스로 창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스스로 창문을 열었다가 사고가 났다는 조부모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 소식도 오후 3시 14분에 들었습니다. 병원 이송 후 약 1시간이 훌쩍 넘긴 후에야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온몸이 부서진 그 고통을 참으며 엄마를 기다렸을 아이 생각에 지금 저는 아파도 아파할 수가 없고 슬퍼도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 손 쓰기도 힘든 상황에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장 제거 수술과 동맥 출혈을 잡기 위해 수술을 하였으나 계속 혈압이 떨어져 뇌사 상태가 오고 심정지 상태가 오는 등 큰 고통을 겪다가 중환자실에서 하루도 견디지 못한 채 하늘로 떠나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때 당시로 돌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 저도 죽을 것 같습니다. 제 소중한 아이의 마지막 길에 물음표를 없애주는 것,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혼한 사이라 하더라도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아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조부모 번복된 진술과 변명이 계속되었고 더 이상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지 않으려는 아이 아빠의 행동, 그 당시 자리에 없었으니 물어보고 말해주겠다, 모른다는 등의 무책임한 행동들, 아이 아빠에게 아이가 스스로 창문을 열지 못한다는 증거 영상을 보내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보자고 하였으나 그럴 우려가 뭘 있냐는 답변을 하는 등 저는 아이를 밀었다고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마지막 가는 길 억울함을 풀고 엄마로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는 홀로 일하며 돌보느라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였고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못한,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 이혼후 홀로 일하며 돌보느라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주지 못한,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이렇게라도 조금이나마 갖고 싶고 평생 사죄하며 살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저 홀로 노력해보려 하였으나 저 혼자서는 힘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아이를 위해 청원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편지는 다율 어머니의 네이버 블로그에 적힌 편지입니다. 편지를 읽어드리고 마지막으로 청원 도와달라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 다율 공주가 엄마 옆에서 떠나간 지 25일이나 됐네. 시간 너무 빠르다. 49제 때 다율이한테 가야지 하고 엄마가 연차도 써놓고 기다리다가 오늘 다율이를 만나러 보고 싶어서 다녀왔는데 역시나 다율이가 있는 곳은 아름답고 고요하고 편안하더라. 엄마가 다율이에게 많은 말을 해주고 오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말을 해주지 못했어. 단지 다율이한테만 미안하다는 말, 아쉽다는 말, 어른들이 잘못해서 우리 천사가 엄마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말, 이런 온통 힘들고 아픈 말뿐이었네. 엄마가 다율이를 떠나보내면서 가장 미안했던 건 우리 다율이가 아이스크림을 1개 더 달라고 했을 때 엄마가 아니야라고 했던 거, 젤리를 엄마가 싱크대에 숨겼던 거, 핫도그 너무 많이 먹을까 봐 숨긴 거, 이런 거 다 미안해. 더 많이 먹여줄 걸. 배는 고프지 않을까? 우리 아이 춥지는 않을까?
길을 잃지는 않을까. 엄마가 너무 후회스럽고 걱정이 된다. 다율 공주야. 오늘 다율이를 보면 가장 먼저 잘 있었냐는 인사를 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엄마는 잘 있었다고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앞으로도 항상 미안할 것 같은 죄를 지은 엄마로서 살 것 같아. 다율아. 엄마는 다율이가 태어났을 때 누구보다 기뻤어. 엄마는 단 한 번도 정말로 다율이가 태어났다고 후회하지 않았어. 진심이야. 다율이가 자폐 판정을 받았을 때에도 세상을 원망했던 건 사실이지만 엄마를 보며 엄마만 의지하는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친구가 될 거라고 약속을 했었어. 다율아,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다율이 말을 시작했을까? 풍요롭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을까? 엄마는 다율이가 커서 말을 안 해도 되고 공부를 못 해도 좋으니 엄마와 여행 다니고 엄마와 함께 사는 정말 친구같이 둘 다 철없이 살고 싶었는데 엄마가 너무 철이 없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율이 천사라고 데리고 간 것 같아. 엄마가 요즘 기도하는 것 중 하나는 다율이가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땐 엄마 딸이 아닌 엄마 딸이 아닌 엄마 딸로 태어난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다율이가 엄마 딸이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엄마가 포기해야 할 테니까 다율이는 꼭 좋은 훌륭한 엄마 옆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어. 엄마는 다율이가 이렇게 옆에 없는 게 너무 억울해. 침대에서도 방에서도 TV를 보다가도 저녁을 먹다가도 다율이가 없는 게 너무 억울한데 다율이는 엄마보다 더더욱 억울할 텐데 정작 사고가 난 후에 엄마의 청원글로 인해 억울하다며 스트레스 받는다며 사과와 다율이 유품도 엄마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 엄마와 다율이를 이렇게 생리별하게 만들어 놓고 정작 이게 무슨 태도인지 정작 다율이는 엄마 옆에 없는데 다율아 이제 오늘 엄마가 엄마만이 비통해서 뭘 할 수가 없게 만들지만 오늘까지만 또 울고 정신 차려서 내일은 또 엄마가 활기차게 씩씩하게 강하게 다율이 옆에서 하던 것처럼 열심히 살면서 다율이의 억울한 엄마의 억울함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 요청하고 응원할게. 사랑하고 다율아 미안하고 사랑해. 이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이더라도 사랑해라고 다율이 어머님이 편지를 블로그에 매일 이렇게 써요. 근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자식을 잃어본 적은 없었지만 자식을 잠깐 떨어져 놓고 지내본 적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또 너무 아픈데 내 아이가 옆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무얼 해도 정말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말로도 그분께 다율이 어머니께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청원글에 조금이라도 이 방송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늘 첫 시작이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전달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여서 이런 방송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가끔 한두 번씩은 다율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정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어지고 좋은 소식만 전달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만 전달할 수 있는 방송이 되고 싶은데 정말 세상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억울하게 간 아무도 모른 채 어른들의 방치로 인해서 하늘나라로 간 다유리 사건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검색창에 춘천 자폐 아동 조부모에 의해 추락사, 방치로 인한 추락사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니까 그 청원 링크를 그쪽에서 다운받으셔서 아니면 청원 앱 들어가셔서 다이어리 사건을 치면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러니 그 다이어리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하는 청원글에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해서 이 방송이 조금이나마 한 표라도 단 두 표라도 세 표라도 그 다이어리 어머님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원 BJ 민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